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걸 할 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전부 다 도시재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진하게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살리자라는 것이 강하게 깔려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이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살릴 것을 살리고 죽일 거 빨리빨리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모해 돼가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도시 재생은 굉장히 퇴행적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감상적이고.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지금 좀 깨져 있는 상황이라는.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 판단이거든요. 네. 가치 부여고. 근데 그때가 가치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마치 이게 막 금고옥조인 것처럼 막 살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지금 도시 재생의 대상이 되게 7, 80년대 이후거든요. 소위 우리가 대문자로 얘기하는 아키텍처는 굉장히 희박했던 때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물론 도시가 대문자의 아키텍처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도시 재생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가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실 것은 과감히 부시고 그 감상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를테면 삼청동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도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막 세워졌을 때 그때 도시의 일부분을 다룰 때 굉장히 나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약해요. 이게 물성이 일단 약해. 그 생활 터전을 만들었던 그 이유도 굉장히 약합니다. 뭐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나 이태리의 어떤 훌륭한 근사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사는 이유는 똑같은데, 그죠? 그 집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약하니까 빨리 없어지고. 프란체스코 베네치아 그 건축가 사무실에서 실무를 하신 거잖아요. 가장 크게 배운 건 어떤 걸까요? 그분이 가장 지중해적인 건축가인데요. 지중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막 강렬한 햇빛, 바다, 토양, 올리브나무, 뭐 이런 것들, 냄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리스 식민지였었으니까 그때부터 구축되어 온 막 그 폐허들에서부터 시작되는 지금까지 쫙 오는 굉장히 그 두터운 스펙트럼에 그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돌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그죠. 그리고 피지컬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진 것들이 일종의 뭐 좀 지중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굉장히 강하고 막 그 니티드해요. 딱 갈라서 들어오고 나폴리 같은 데 가면은 바로크 하면은 막 몰딩이 있고 막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하잖아요. 이렇게 낮에 햇빛이 딱 들 때 그걸 보면 야 이게 왜 이런 것이 나왔구나라는 그걸 줘요. 그 막 빛이 드라마틱하니까 요놈들도 드라마틱하게 움직여주는 거야. 하고 막 그림자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속성하게 이렇게 딱 부응해주는 대답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바로크적인 장식 그리고 그 몰딩 건축적인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이 빛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책에서 보면은 마치 이것이 막 굉장히 차갑고 그 논리적인 그런 틀에서 구축된 비례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빛을 빼놓고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 사실. 그 환경과 관련이 있는. 그럼요. 그 기둥이 있는데 그 볼루트가 이렇게 쭉 파져 있는 그 기둥하며 이 모양들하며 이런 것들이 빛이 딱 떨어졌을 때 빛과 그림자하고 그 대비가 그 안에 딱 나타났어요. 사실 그거지 우리가 도면에서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코린트 양식이고 도리아 양식이라고 외운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깊이 각인된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퍼스널하게 그걸 쓰고 근데 그런 걸 많이 배웠죠.
그것이 체화돼 가지고 그것을 막 뭔가 자기 건축으로 이렇게 막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고나 할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옮겨가죠. 네. 그걸. 최근에 지으신 뭐 레드하우스나 마린바우스에서 이게 공모전이 아닌데도 뭐 주변 필지에 대한 드로잉 같은 거를 그리셨잖아요. 그 레드하우스 주변에 그 십자가 평면에 이렇게 쭉 이어지거나 뭐 마린바우스 그 4개 필지 가운데 마당이 있거나 지어질 가능성이 100%가 아닌 그림들인데 시간이 남으셨나? 심심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주변 필지도 하려는 아, 포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동네의 문제잖아요. 네네. 물론 꼭 그게 이태리처럼 굉장히 주변 컨텍스트가 견고하고 분명한 데서는 아마 제가 좀 다르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오히려 그 컨텍스트의 시발점이 되고 싶은 거야. 이럴 때 어떤 비판적인 제안이죠. 내가 하나 놓는 게 주변의 얘기를 어떤 형식으로 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놓여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해가면서 컨텍스트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총체적인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컨텍스트를 생각을 하지만 제일 처음에 놓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십자라는 제스처는 네네. 내가 이거를 처음에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고 재료의 사용이나 물리적 그 구사는 주변에서 많이 가져오죠. 이럴 때 막 동을 썼는데 이제 나중에 동이 확 녹슬고 오면 주변에 이제 그 벽돌들이 많으니까 다르지만 결국은 이것이 같이 묻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이럴테면 그런 거 마린바우스 상당히 강한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붕의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담장이든지 이런 것들은 주변을 어떤 형식으로든 이렇게 받아주고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어떤 뭐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경계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우리나라에 주택을 하다 보니 그 경계 문제는 중요해지더라고. 지금 이제 담으로 다 둘러쳐져 있고 네. 또 뭐 그게 담을 허물자고 해서 또 허물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판교 같은 그런 곳들은 그죠. 사실 연희동 같은 데도 뭐 다 권장을 하는 상황이죠. 그건 구호에 불구하고 그게 높느냐 낮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난 그 건축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되게 삼면에 다른 집하고 면하고 한 면에 도로를 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도로의 관계도 그렇고 주변의 집하고의 관계도 없고 관계 설정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이웃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건축주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사실 잘 건축주들한테 잘 얘기를 안 쳐.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순간 하지 말자고 그래.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 그럴 수 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사실 내가 아주 좁은 골목에 이제 차도 이렇게 지나가기 막 복잡하고 그래서 이 집은 좀 뒤로 네. 2m를 밀자. 근데 이제 그냥 밀자고만 안 되고 주차장을 거기다 놓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설득의 방법인 거죠. 아무리 주택이라도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안 했을 때는 하자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안 된다고 그래.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집이나 그런 다 같은 행위가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나 신뢰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 땅에 대한 소유 의식이 네. 애착.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렬하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게 재산. 그 강박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그렇죠. 맞네요. 외부랑 만나는 방식이 뭐 담장을 높이 쌓냐 아니면 담장을 아예 없애냐 이렇게 양쪽의 극단적인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에 대한 배려를 동시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연희동이라는 특수성에 저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변으로 트이지 않고 항상 다 닫혀 있는 집들만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변 필지를 다 그리는 게 쓸모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망이 그랬으면 언젠가 실현이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뉴욕에서는 왜 돌아오셨어요? 너무 제 일이 하고 싶었어요. 저희 보이스를 내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설계 공모 하신 게 잠실 종합. 잠실이었죠. 네. 일이 주민장. 없으셔서? 네네네. 일도 없었고요. 심사위원들을 고려를 특별히 안 하신 건가요? 김영준 네, 건축가 네, 네. 선생님하고 뭐 알레한드로 자이라폴로 네, 물정을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정말 솔직하게 더 얘기하면 수상이 목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낸 것들을 기록하자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모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벗어나기는 쉽진 않은 쉽지 것 않은 같아요. 거죠. 벗어나신 적도 많으세요? 네. 이게 더 좋은 생각 같아라고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정말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두자.